자, 서울시립대, 서울시가 관할하는 대학교인데요. 반값 등록금 이미 약속한 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아니다, 공짜 대학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네요. 왜 그런 것인지, 그동안 있었던 일, 수년간의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최초로 이루어진다는 선례를 저는 만들면 이것이 어떤 전국적 파급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또 그것은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제1호 반값 등록금 대학으로서 매우 기쁘고 시장님께 감사하다라고. 혹시 조선시대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 그런 거 없었어요? 시장님은 반값이셨죠? 거긴 전액 면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년부터 전액 면제할까봐 이렇게 박수가 요란하니까 해야 되겠네. 오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수가 요란하니 해야 되겠네. 오늘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그야말로 학비를 1원도 내지 않고 다니는 공짜 대학을 만들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생각, 저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신명수 기차장, 네.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 지금 말씀한 대로 2011년 공약이었는데요. 원래 서울시립대 평균 등록금이 연간 477만 원이었는데 네. 그것이 2011년도에 238만 원 실제 반값으로 줄었고요. 네. 지금 반값 공약 이후에 238만 원으로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박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또 어떤 공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를 아예 영원으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뭐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 시민 혈세를 저렇게 다 일단 투입하겠다는 거를 저런 자리에서 마구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일단 학생들은 전 반기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오히려 찬성할 줄 알았는데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학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성명 같은 걸 발표를 해가지고 네.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주거환경 그리고 교육시설 투자가 갈수록 크게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왜 반값 등록금 이런 거에만 집착을 하느냐. 진정한 교육의 질을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인기영합적인 그런 정책은 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아하. 서울시립대학이 지금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주립대학에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은 등록금이 조금 낮고 네. 그 외의 주의 사람들이 오면 등록금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는 그 부모 때부터 그 캘리포니아 주의 세금을 계속 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주는 거죠. 싸게 해주고 예. 뉴욕주에서 오거나 텍사스에서 온 주는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낸 적이 없으니까. 기여한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바로 비교한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근데 네. 서울시립대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공부 잘하면서 그 집이 어려운 사람들이 서울시립대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에 인재가 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원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전혀 서울시 시립대학의 재정에 기여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게 되거든요. 네. 그게 문제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 미국은 이제 전부 주마다 독립성이 강하니까 그런데요. 서울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거 서울시에 이 비싼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네. 경기도나 뭐 이 강원도 이게 거주하는 학생들은 전혀 이 서울시립대학을 못 들어올 때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네. 이거 형평에 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시립대 학생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게 여러 가지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시립대가 자체 수익금도 2011년에 비해서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이후에 수익금이 좀 줄었겠죠.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재정이 이제 어려워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간 강사의 숫자도 줄어들었고요. 570명에서 408명.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교육의 질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보여지는데요. 대형 강의,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수강하는 강의가 2011년에는 57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2배가 늘어서 112개나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 서울시가 우리에게 해줘야 될 것은 이런 교육의 질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면서 전면적인 이 등록금 면제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오히려 반대가 나왔습니다. 뭐 그동안 이렇게 반값 등록금 내지는 무상대학 교육을 얘기했을 때 새누리당 같은 보수 정당에서 반대할 걸로 알았습니다만 실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네요. 결국은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게 네. 어떤 좋은 정책적 선심을 쓴다는 것이 물론 혜택을 받는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학생들도 겪어보니까 결국은 등록금을
반액으로 줄이니까 결국은 다른 돈을 어서 재원을 써야 되는데 서울시도 다른 재원을 여기 돌려 쓰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강의 위주로 가고 강사도 덜 쓰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아주 공짜로 다니는 대학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제대로 된 정상적인 대학으로서의 교육의 질이 안 갖춰진다는 걸 학생들 스스로가 깨닫고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럼 일단 계속 등록금을 내지 않은 서울시립대 추진이 계속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된 겁니까? 아직 중단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다.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잠재우면서 박 시장의 정책을 관철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값 등록금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들인 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되고요. 1년에 180억.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그리고 전액 면제를 하기 위해서 또 190억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뭐 400억 가까운 돈이 1년에 서울 시립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큰, 적지 않은 엄청나게 큰 돈이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가난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만약에 전달이 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법적인 그 선거법 저촉 여부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제외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굳이 시립대에 다닌다고 해서 그 막대한 돈을 다 줘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은 또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서울시장 공관인데요. 이제 박원순 시장 어떻게든 이제 자신이 시장으로서 자신의 색깔을 담은 정책 펼 수 있는 뭐 권한과 권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반대 때문에 이건 주춤했습니다만 서울시장의 공관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그런 거는 오늘과 내일 계속 이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시장의 공관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보여주는데,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박 시장 공관에는 책꽂이가 일반 도서관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꺼내거나 자신이 모아놨던 신문 스크랩 이런 것들을 꺼내주면서 시민들에게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아주 편한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공관 방문 한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워낙 독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도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묵직하게 앉아있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책의 가을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장의 내일 그 공관 공개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